정말 긴급한 중동 뉴스입니다. 전쟁이 단순히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면 동원령을 선포했고 12세 어린이들에게까지 무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12세 어린이들까지 군대로 동원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이미 검문소에 배치되어 미국의 침공 시 가장 먼저 맞서게 됩니다. 한편 미국 해병대의 첫 부대가 이미 이 지역에 도착했으며 이들이 직접 개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방송에서는 이란의 군대와 이 나라의 모든 군사 조직에 대해 알려진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테헤란 정권이 왜 아이들까지 동원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도네이션이나 후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이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을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 언론 타스님은 이란에서 미국의 지상 침공에 대비해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동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 따르면 이란 육군 내에서는 미국인들에게 이란 땅에서 역사적인 지옥을 선사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준군사 조직 바시지, 혁명 수비대, 그리고 일반 군대에 입대하고 싶어하는 이란 청년들로부터 대규모 지원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혁명수비대 관계자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살적인 전략이 실행되는 것에도 해협이 계속 닫혀있는 것에도 모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이란에서 동원령 관련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12세 소년들부터 동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 12살짜리 청소년들 이 스스로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이런 열망을 막아야 하냐는 것이죠. 결국 이란 보안군은 12세부터의 아이들을 테헤란의 검문소 경비와 기타 임무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아라비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쟁 이후 테헤란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됐고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경비를 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언의 원인은 이란 당국이 수도에서 인력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은 자-이란으로 미국의 지상 침공에 대비해 보안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100만 명이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신병의 최소 연령이 12세로 낮춰졌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란에서는 12세부터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부 언론이나 소식통의 정보가 아닙니다. 이란 국영 TV 방송에서 테헤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표인 라힘 나달리가 공개적으로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비대와 청년 자원민병대 바시지에 등록해 세계적인 깡패에 맞서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동소총을 든 청소년들의 임무는 보안 관련 정보 수집과 신속한 순찰, 그리고 도시 내 야간 차량 행렬 조직이라고 합니다. 나달리의 말에 따르면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바시지의 검문소와 순찰대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젊은이 자원봉사자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의 나이를 고려해 우리는 최소 연령을 12세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13세 아이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어서 AFP는 테헤란 주민들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시작된 이후로 실제로 무장한 젊은이들을 도시에서 목격했다고 지자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화기가 탑재된 군용 픽업 트럭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불과 100m 앞에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청소년들이 탄 몇몇 사설 차량들이
다시 차량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 주민은 미사일이 어떤 곳에 떨어지면 그 지역이 즉시 봉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든 청소년들은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을 소리치고 정기적으로 공중에 경고 사격을 합니다. 또 다른 테헤란 주민은 밤이 되면 정권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보기엔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란과 난동을 부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청소년들에게 자동 소총을 들려 사용합니다. 또한 지금 이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바로 그 바시지 운동이 1월 시위 진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이미 12살짜리 청소년들까지 군대로 부르고 있다면 이란의 군사력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의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석유와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제관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상군 병력은 15만 명을 넘습니다. 이는 바시지 중군사 조직과 이란의 더 큰 정규군과는 별개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추가로 100만 명의 일반 시민을 동원했다고 밝혔지만 GGK 비공식적으로는 총기를 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도부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공격으로 국방부와 정보부의 고위 관리 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함마드 파크푸르에게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혁명수비대의 여러 지도자들과 수십 명의 간부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이스라엘은 이란 해군 사령관 알리 리자 탕크시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은 이른바 좀비 체제만 남았다고 주장하지만 군대는 여전히 생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대와 드론의 비축량에 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미국이 군사 목표물에 가한 타격 횟수는 이미 1만 건에 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주에 이란은 1875발의 미사일과 드론 2245대를 사용했지만 그 다음 3주 동안에는 추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차에는 미사일 240발과 드론 660대, 3주 차에는 미사일 210발과 드론 530대, 4주 차에는 미사일 205발과 무인기 480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주 동안은 첫 주와는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 3주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첫 며칠간의 극도의 활발한 활동 이후에 이란인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발사 계획량을 정하고 그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장기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향을 다시 한번 보면 첫 주에는 급증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대체로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육군과 공군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지만 훈련이 제한적이고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전쟁이 이란의 F-14 전투기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이 전투기들을 이란에 공급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란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은 하르크 섬에 추가 군사 인력과 방공 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섬이 미국의 지상 침공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지상에서 충돌이 격화될 경우 이 섬이 본토와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미군은 다양한 미사일과 무인기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 해군에 관해서는 미국 국방장관 피터 헥셋은 2월 말 군사 공격이 시작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란 해군의 선박 150척 이상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입니다. 이란이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을 이용해 페르시아만의 대형 선박을 공격하고 있으며
지상에는 폭격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지하 벙커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2017년 보고서에서 해상기를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르를 설치하면 그 문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식의 긴장 구조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후원, 유튜브 멤버십, 다양한 플랫폼의 유료 구독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와 후원 정보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